안녕하세요. 찻삼TV 라인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ID4를 기다려야 할 5가지 이유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참 전기차 커뮤니티가 시끄럽죠. 아이오닉5 환경부 주행거리가 나왔죠. 405km입니다. 4륜 모델이 아니라 2륜 기준 405km고요. 만약에 이게 4륜 기준으로 받게 된다면 제가 기존 영상에서 예상을 했었던 375km 아니면 300 중반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4륜 모델과 비교한다면 100km 이상 차이가 나는 엄청난 거리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깡패 같은 존재입니다. 유수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테슬라의 주행 거리를 따라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현재 민심이 좋지 않은 이유는 기존의 코나와 별반 차이 없는 거리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오래된 모델인 쉐보레의 볼트라든지 이런 모델보다는 오히려 주행거리가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데, 물론 패키징은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실외나 뭐 이런 그리고 V12 뭐 이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본질인 주행거리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첫 번째는 주요 스펙 비교입니다. EV6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오닉5와 ID4 두 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원입니다. 일단 사이즈는 아이오닉5가 더 큽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최대 출력과 토크는 160, 350, 150, 310. 뭐 이 부분도 아이오닉5가 좋죠. 제로백도 7.4, 8.5. 이 부분도 아이오닉5가 좋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72.6, 77. ID4가 좀 더 대용량의 배터리가 달려 있고요. 트렁크 용량은 뭐 별반 차이가 없어서 둘 다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 충전은 뭐 아이오닉5가 2배 정도 빠릅니다. 물론 모든 충전기가 뭐 EP처럼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최고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오닉5가 2배 정도 빠르고요. 그래서 40일에서 324km까지 충전할 때 18분, ID4는 40에서 320까지 36분이 걸립니다. 자, 뭐 지금까지 보면 아이오닉 5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5가지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뭐 사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ID4는 BMW의 X1과 같이 어느 정도 SUV의 형태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아이오닉 5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해치백 겸 외건 겸 슈팅 브레이크 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느낌인 반면에 ID4는 완벽한 SUV의 미니 SUV의 형상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뭐 개인 취향이긴 하겠지만 저는 두 대가 동일한 가격에 완전 동일한 스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ID4를 선택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OTA입니다. OTA 같은 경우는 일단 테슬라에서 많이 유명해진 거죠. 뭐, 차량을 출고 후에도 신차 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 차량을 사면 나중에 뭐 어떤 스펙 개선이 일어나고 나면 차량이 어느 정도 구형이 되어 버리는데 OTA를 통한다면 실제로 출력 개선이라든지 주행거리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OTA를 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글꼴 추가 지원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 아니면 실제로 뭐 차량 성능에 대한 부분도 가능할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당장 OTA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이드 EV라는 곳에서 발췌를 한 기사고요. 2021년 3월 4일에 뜬 기사입니다. 뭐 ID3랑 ID4가 지금 처음으로 OTA 업데이트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고요. 뭐 이 기사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폭스바겐은 OTA가 당장 가능하다.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는 OTA는 나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두 번째 이유로 꼽아왔고요. 자, 세 번째 이유는 WLTP 주행거리입니다. ID4 같은 경우는 아직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국내 주행거리를 알 수 없죠. 그래서 둘 다 WLTP 기준으로 한번 봤고요. 아이오닉 5 후륜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481km, 폭스바겐 ID4 후륜은 520km를 받았습니다. WLTP 기준으로. 자, 그렇게 되면 거의 40km 정도 차이가 나고, 현재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405km를 받은 상황에서 ID4가 국내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는다면 약 440에서 450km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아이오닉 5보다 뭐 40km는 더 나오는 상황이니까 뭐 40km면 사실 엄청난 거죠. 거의 10% 정도 더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한 메리트가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이유로 넣어봤고요. 자, 네 번째는 가격입니다. 일단 가격 같은 경우도 ID4가 현재 국내에 얼마에 출시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기존의 타 모델들을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폭스바겐 아테온 2.0 엘레강스 모델이 이제 영국 가격이 48,000파운드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ID4 영국 가격이 48,000파운드입니다. 둘 다 똑같죠? 자, 이걸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폭스바겐 아테온 2.0 엘레강스 같은 경우는 국내 소비자 가격은 5,890만 원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런데 현재 프로모션을 하면 4,500만 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수입차 회사들이 프로모션을 많이 하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이 가격으로만 예상을 해보면 5천 후반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폭스바겐은 거의 10% 이상씩 전 차종들에서 할인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국내 시장을 염두에 두고 뭐 후할인이 없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선 할인을 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된다면 5천 중반에서 하지 않는다면 후반 정도에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아이오닉 5와 뭐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좀 더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현재로서는 아이오닉 5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AS입니다. AS는 당연히 현대 기아차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차 대비 비교를 하는 거고요.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차량을 타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내가 차량을 박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누가 내 차량을 박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센터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입고를 시키면 이제 몇 달을 차를 못 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입차 AS는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탔었던 뭐 벤츠, BMW, 그리고 현재 타고 있는 뭐 포드. 현재 타고 있는 포드 같은 경우는 출고 시에 스크래치 난 파트 교체하는데 현재 세 달 만에 교체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달이나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부품이 안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따지면 모두 다 답답한 건 맞는데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는 테슬라보다 아마 나을 거예요. 서비스 센터 개수가 폭스바겐은 전국에 36개가 있습니다. 테슬라 대비 월등히 많고 그리고 기존의 뭐 내연기관 차량 때부터 계속 운영되어 왔던 곳들이기 때문에 메카닉들의 뭐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괜찮은 편일 것 같아요. 저는 폭스바겐 차량은 타보지 않았습니다. 타보지 않았는데 뭐 폭스바겐 또 뭐 욕을 많이 먹긴 해요. 그런데 모든 수입차의 AS 센터가 인터넷상에서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현대기아차 대비하면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수입차 대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테슬라나 이런 부분에 비교하면요. 자, 그리고 지금 5개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섯 번째는 뭐 느끼실 분도 있고 안 느끼실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번외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5나 EV6가 국내에 깔리기 시작하면 뭐 사전 예약이 몇만 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로에서 공도상에서 수도 없이 보이겠죠. 그런데 이제 ID4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니크한 차량을 탈 수 있다. 뭐 남들과 같지 않은 차를 탈 수 있다. 뭐 이런 면에서 조금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아이오닉5나 EV6가 이제 국내에 깔리기 시작하면 영업용 차량이라든지 관공서 차량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공도에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데 ID4는 지금 디자인에서 봐도 상당히 유니크하고 어느 정도 뭐 예쁘죠. 예쁜 맛이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유니크하게 탈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폭스바겐 차량에서 하차감이란 걸 기대하기 어렵지만 뭐 아이오닉 5라든지 EV6보다는 좀 더 유니크한 차량을 타고 있다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것도 한 가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번외로 한번 집어넣어 왔습니다.
일단 저는 EV6를 현재 사전 예약을 해둔 상태이긴 한데 아이오닉 5가 환경부 인증 기준 후륜이 405km가 나왔다. 뭐 사실 뭐 껍데기만 다르고 거의 배터리 용량 조금 큰 걸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EV6도 환경부 인증을 상당히 늦게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먼저 받아버리면 많은 대기 고객들이 이탈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몇 달 뒤에 받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때까진 기다려보고 ID4의 출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ID4는 제 생각으로는 일단 외관 디자인만으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예쁘네요. 제 마음에는 EV6나 아이오닉 5보단 마음에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폭스바겐 ID4를 기다려야 할 5가지 이유란 주제로 한번 컨텐츠를 제작해 보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넣어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삼TV 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